지금 집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론 가격을 대폭 내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보고 정 안 되면 내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빨리 거래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 경매물건 유료급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매물 접수를 10군데에서 20군데는 하자. 보통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 단지 주변에 한두 곳에만 매물을 내놓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부동산 분위기가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매매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급하다면 10군데에서 20군데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 매물 많이 내놓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우측편에 중개사를 클릭하시면은 단지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매물을 1개에서 10개 올린 것보다는 100개, 50개 이렇게 많이 올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그만큼 광고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죠. 매물을 많이 광고하는 곳에 제 매물을 접수하는 게 더 좋겠죠. 다음 매물을 접수한 후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씩은 중개사무소와 연락하셔서 내 물건 있지 않게 전화나 문자 한번 주시는 것도 좋고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격이 문제인지 솔직하게 중개사분과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되신다면 매물을 접수하실 때 문자 달랑 하나 보내는 것보다 노션이나 에버노트를 통해 내 매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중개사분께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유튜브 닥터마빈TV님의 에버노트 활용 예시인데요. 포인트 사진과 매도 희망 가격, 조율 가격, 내 매물 특징, 소유주가 거주 중인지 임차인이 있는지 등등 내 매물 디테일한 내역을 적어서 여러 공인중개사분들께 문자로 링크만 보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내 매물을 광고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용이하겠죠. 두 번째, 집을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 손님과 공인중개사분께서 내 집을 방문했을 때 집을 깔끔한 상태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도 집을 보러 갔을 때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하거나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잡동사니가 많이 쌓여있고 냄새까지 안 좋으면 아무리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매수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손님이 오시기 전에 간단한 청소는 기본이고 환기도 시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모든 형광등, 간접 조명 등 역시 켜놓는 것이 집을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에 잡동사니가 많이 쌓여 있다면 집을 좁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 보러 오기 전에 잡동사니는 최대한 채워두는 것이 좋겠죠. 설거지 역시 잔뜩 쌓여 있어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미리 켜두시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조금이라도 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을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좋은 향기까지 난다면 그만큼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집이 공실인 상태인 분들도 계시죠? 공실이라도 수시로 가셔서 환기도 시키고요. 실내화도 미리 준비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집을 보여줄 때 손님분께서 왜 집을 파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 과장되거나 꾸며대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하거나 꾸며대는 것 같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혹시 이 집에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집을 잘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시고 일 있으면 집 보여주는 거 쉽지 않죠. 무슨 요일은 안 되고 주말은 안 되고 하면 집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이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되면 집을 팔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집을 잘 볼 수 있어야 내 집이 선택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내가 만약 시간이 안 된다면 가까운 지인분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공인중개사분께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집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추후 바꾸면 되니까요. 중개사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요일은 안 된다, 주말은 안 된다 하면 이 매도자분께서는 급하지가 않구나 생각하고 다른 집을 먼저 보여주겠죠. 참, 여유가 되신다면 내 집이 남향이 아닌 서향이다.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낮, 오후 시간에 보여주시는 게 더 좋고요. 내 집이 층이 높고 야경이 좋다면 저녁 시간에 보여주는 게 좋겠죠.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내 집이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간에 집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금액 조율입니다.
매물에 대한 가격 조율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샀던 금액보다 너무 싸게 팔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이 가능함을 공인중개사분께 미리 알려주고 최대한 서로 협상을 통해 맞춰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의 매물을 접수했다면 정말 내 매물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금액을 조율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정확한 조율 금액을 미리 중개사무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5번째는 중개수수료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집이 안 나간다면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제시하거나 중개수수료 2배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때 기한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까지 팔아주시면 중개수수료 2배를 드릴게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부동산 입장에서는 다른 매물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집을 홍보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내 집을 더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매물 접수를 10군데에서 20군데는 하기. 두 번째, 집 깔끔하게 유지하기. 세 번째, 집 잘 보여주기. 네 번째, 금액 조율. 다섯 번째, 중개수수료 추가. 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내 집이 안 팔리고 상황이 급하다면 금액을 내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매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매 금액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집을 보러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듯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니까요. 너무 낙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매물을 올리기 전에 도대체 얼마로 올려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고 내 집 면적, 동을 클릭하시면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올린 매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동일 매물은 묻고 낮은 가격 순으로 선택하고 매물 가격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럼 내 매물과 비슷한 층수, 수린 상태 매물을 보면서 지금 같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이 매물보다는 싸게 내놔야 팔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최근 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제안 이유를 보면은 전세 사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임차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로 제한한다. 라는 제안 내용인데요. 이 정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임대차 처음에 3법 발표됐을 때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전세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 금액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짐으로써 역전세가 발생했고 그런 사태를 겪었는데도 지금 이런 법안을 저는 제안하는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경매 컨설팅인데요. 물론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게 가장 크겠죠.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업은 남에게 가치, 즉 이익을 줘야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입찰하려는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시세 대비 최대한 싸게 고객분들에게 낙찰을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적는 한 명만 낙찰받는 방식인데요. 보통 입찰장에 가보면은 시세에 비슷한 낙찰 금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물건을 저 금액까지? 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는데요.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번 물건은 꼭 낙찰받고 싶다면서 높은 금액이라도 써보자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낙찰받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이 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소장님 A단지는 어때요? B단지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부동산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학군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연식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이 아파트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든지 이 아파트 지금 너무 싸네, 금액적으로 메리트 있네, 이런 식으로 저는 보는데요. 물론 그 판단을 할 때 저만의 기준이 있긴 합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도 남들의 의견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책임을 져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셔서 좋은 부동산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집 빨리 파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